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시죠.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과 함께하는 엄경영의 촉으로 꾸며지겠습니다. 자, 엄경영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이게 좀 전에 이종찬 회장님하고 그 독립기념 관장 문제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것도 또 아주 시끄러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의 복권된 거죠, 이제. 물론 대통령 재가가 남았는데요. 내일 아마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혹시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아시죠? 아, 그럼요. 네, 그 유명한 마을을 모르면 안 되죠. 네, 이재명 후보의 대표 팬 카페인데요. 제명인의 마을 이장 선거처럼 지금 치러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딸 대관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사인의 플랜 B로부터 포위 구도가 형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선은 이재명 대 사인의 김씨 연합 구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선두 주자가 바로 김경수 전 지사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한 사람은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이제 그 최근 전당대회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또 한 분 있다면 뭐 장외에 머물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김씨 4명이 다 김씨. 이재명, 그렇죠. 그래서 사인의 김씨 연합.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 빼놓고 나머지는 또 다 영남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다 요청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문제를 이게 치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심과 문심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늘 이제 과거 우리 대한민국 대선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기 중반이든 임기 말이든 간에 여야가 모두 다 대통령을 우군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구사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에 가면 대체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차기 대통령 못 되게 할 수는 있잖아요. 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윤심과 문심을 동시에 겨냥해서 공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또 뭐 누가 부탁을 했네 안 했네, 이 또 진실 공방까지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지금 희한해졌어요, 우리나라 네. 정치판이. 근데 이제 이게 사면 복권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각 정당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당은 여당, 또 야당은 야당대로 각종 루트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 대상에 누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뭐 그런 이제 의사타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 4월에 여야 윤 대통령 이재명 양자회담에서는 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모두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참석자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밖으로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확인된 바도 없고, 다만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라고 지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 대상자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당이라는 게 한쪽 라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게 아니고 여러 라인이 가동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인 중에 하나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본인이 이제 복권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팩트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복권 그러니까 김 전 지사 복권이 마치 이재명 후보 의사와 반하는 것처럼 초기에 좀 알려졌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의혹을 일소하기 위한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되면은요, 막 그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비명의 구심점이 돼가지고 막 뭐 엄청난 세력을 형성해서 뭐 이 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항하는 뭐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민주당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뭐 9대명 90% 대표 이재명 뭐 이런 예. 말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가 여야 정당사를 떠나서 전무후무한 일이 돼버렸는데 그런 이제 어떤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서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적통 대선 후보가 등장하는 거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민주당 적통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저는 그 정말 민주당다운 그런 적통 후보가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친문과 친노의 정치적 부활 또는 재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만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현재 상황이란 그러니까 이제 9대명이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전시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고 평시 같은 민주당의 평시 같은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면 아무래도 그 90%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강철 같은 기반 대우를 부수기는 어렵죠. 갑자기 강철되고 그러니까 뭐 대학대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변수가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1심이나 2심에서 아마 지금 서너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저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라도 유죄가 나왔을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대법원 최종 판결 안 나오더라도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크게 밀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민주당 그 지지층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부당층은 물론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플랜 B에 대한 고민을 민주당 지지층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선두주자가 바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이제 이슈 제기도 하고 이게 그 야권이라는 정국을 끌어가는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때 가능한 얘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김경수 전 지사에 관련된 이 범죄가 뭐냐면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심, 2심, 3심 일관되게 전부 유죄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그 선거 관련 여론 조작했던 사람이 대선 후보 나오면 그거 굉장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딴 죄도 문제지만 특히 네. 선거 관련 여론 조작인데. 네, 김경수 전 지사는 그냥 조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드루킹이라는 이를테면 기계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원세훈 전 그 국정원장이라든지 뭐 또 김관진 국방장관 이런 분들도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람들을 활용해서 댓글 수작업을 한 거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수천 개, 수만 개를 한꺼번에 이제 댓글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 좋아요 이런 거 기계 뭐 좋아요든가 뭐 한 거예요. 네, 기계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사상 처음이에요. 처음. 이러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죄질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고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한 적도 사과한 적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2022년에 형기 5개월을 남겨두고 사면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나는 뭐 안 받아서 상관없다. 원치 않은 선물이라는 네,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돌려줄 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형기가 끝나도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중범죄로 취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복권이 된다 하더라도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휴, 근데 이거 왜 복권 얘기가 나왔는지.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유난 갈등, 혹은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그러니까 전술적인 어떤 갈등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략적인 갈등은 아니고. 그래서 되게 이를테면 이제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의 첫 번째 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사면 받을 때도 당시 주무장관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이때도 이제 사면 복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그러니까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보수층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그래서 중도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중도도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별 사면 복권 이런 거에 대해서 중도 무당층도 반대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차별화의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것이 하다 보니까 차별화냐, 차별화를 위한 그런 행위냐. 네, 결과적인 차별하다, 예. 전술적 차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유난 갈등으로 더 이렇게 비화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장 오늘 분위기는 조금씩 양측이 좀 자제하는 그런 어떤 기류가 역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까 그 독립기념관장 그 논란 있죠. 이제 국방장관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인사 자체를 철회하고, 또 이게 방금 이제 제 앞에 여기 다녀가셨는데 광복회장이나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불참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다소 이게 이제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또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념절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라든지 여러 세력이 같이 광복절 기념식을 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오늘이죠. 또 이게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요,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이 좀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지 않았나. 왜 이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신원식 장관이나 경호처장은 약간의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그러니까 리더십이 입증이 됐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출구 전략으로 이런 인사들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정운영 전략. 그 하반기 국정운영 전략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이게 여야를 이제 두루 상대하는 어떤 그런 투트랙 이런 전략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정 운영을 이제 애초 계획한 대로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렇게 더울 수가 있어요. 예? 요즘 더위는 오늘이 가장 시원한 것 같습니다. 와, 명언이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